전 세계 경제와 보건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의 발병이 벌써 1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국발 책임론을 두고 한창이던 논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고 7,700만 명의 확진자와 17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될 코로나19의 발원지 조사가 다음 달부터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문서 하나가 공개되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박에도 중국은 비상식적인 논리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며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성과가 가장 좋은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논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내년 1월 코로나19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WHO의 국제조사팀을 중국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된 지 1년 만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팀이 꾸려진 것입니다. 앞서 두 차례나 중국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던 WHO를 두고 중국을 두둔한다며 WHO의 편파적 태도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최초로 발견된 중국 우한에 있는 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중국이 이 사실을 숨김으로써 국지적 발병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감염병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악화됐다며 중국을 비난해왔지만 오히려 중국은 유럽을 통해 들어온 수입 냉동식품 등을 통해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이탈리아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고 학술회의 등을 통해 우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이지 기원한 곳은 아니라며 대외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방 국가들의 방역 실패일 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중국 앞에 빼도 박도 못할 문서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중대 돌발 전염병 방역 제어 공작 중 생물 샘플 자원 및 관련 과학 연구 활동의 관리 공작 강화에 대한 통지라는 긴 제목의 이 문서는 일본 월간지 정론이 특종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전염병 방역과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성과 자치구 등 관계기관에 지난 1월 3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5월 6일 기자회견에서 진짜 최초의 감염 환자나 감염이 시작된 장소의 자세한 것은 중국 공산당만 알고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거부하고 있고 우한에서의 대유행을 은폐했다고 하면서 통지 문서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우선 중대 돌발 전염병이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중국은 처음부터 알 수 없는 미지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통지 문서는 환자의 혈액, 혈청, 사망 환자의 사체 조직, 장기 등의 채집과 운수 사용 및 과학 연구 활동의 관리 공작에 대해 10개 항목을 지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개 항목 중 6번째 항목에는 관련 의료, 위생기구에서 관련 샘플을 취득한 기구 및 개인은 그 샘플을 즉시 인멸하거나 국가가 지정하는 기구로 보내 저장 보관하고 관련 실험 활동이나 실험 결과를 적절히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즉시 인멸은 말 그대로 존재했던 사물을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통지 문서에는 최근 우한 폐렴 병례 샘플이라고 나와 있듯이 중국 당국은 당초부터 우한 폐렴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우한 대유행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WHO의 국제조사단이 중국에 입국해 조사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국제조사단을 인솔하는 사람이 바로 중국의 나팔수로 불리는 테드로스 사무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또 은폐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론의 특종 문서에 대해 중국통으로 불리는 전문가들은 지극히 중요한 문서라면서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정보를 은폐했다는 기사들이 보도됐지만, 이번 지시 문서의 입수 및 보도로 중국 공산당의 무책임한 거짓말과 은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진실이 철저히 통제된 전체주의 사회 중국 내에서도 이 통지 문서를 뒷받침할 만한 폭로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한의 코로나 사태 초기 그 심각성을 은폐시키고 춘절 명절에 분위기를 망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며 엄청난 수의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생지옥을 목격한 양심 있는 중국인 의사 리원양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 중국인 작가 팡팡은 우한의 참상과 중국 정부의 은폐와 왜곡 속에서 절규하는 우한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마침내 단행본으로 엮어 우한일기로 출간한 이 책은 상식이 사라진 중국 사회에서 정부와 권력자들의 거짓과 선동을 통해 은폐와 통제를 거듭하는 한 이러한 비극은 언제든지 재발한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거짓말과 은폐에 맞서 우한의 참상을 알린 팡팡은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이러한 진실에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을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지난 1월 중국 우한의 참상을 유튜브 등에 생중계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비판한 시민 기자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조치와 코로나19 대응의 비판, 그리고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전염병 상황을 알리려는 언론을 검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은 분란을 조장하는 선동죄 혐의로 그를 체포했고 결국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과연 중국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중국이 마지막까지 철저히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계획된 WHO의 우한 방문조사에서 조사단을 뒤로하고 중국이 주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흔들리고 있다. 토요타, 혼다와 같은 대표 제조기업의 미국, 유럽 현지 공장 절반이 가동을 멈춰버린 것이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치면서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니혼 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49%가 미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했다. 유럽 공장 가동을 중단한 일본 제조기업은 58%에 달했다. 반면 한 달 전만 해도 전면 가동 중단 상태에 가까웠던 중국 공장은 상당 부분 정상 조업으로 복귀했다. 이는 니케이가 일본 매출 상위 1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79개 일본 제조기업이 이 조사에 답변했다. 공장 가동 중단 이유는 각국 정부의 이동 중지에 따른 공장 가동 중단 권고도 있지만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판매량 급감도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가 없으니 공장 가동을 줄인 것이다. 일본 못지않게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발 수요 침체에 따른 실물 경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신문은 조사 기업의 60%가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글로벌 경기 악영향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토요타 완성차 공장 18곳 가동 중단.
토요타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등 최소 14국에서 완성차 공장 18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토요타는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른 가동 중단으로 앞으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다는 북미의 생산 거점 7곳을 포함해 18개 완성차 공장을 멈췄다. 전 세계 혼다 공장 가운데 절반 정도가 가동을 멈춘 것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이심정밀은 해외 공장 약 100곳 가운데 30여 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타이어 제조업체인 브리지스톤도 세계 78개 생산 거점 가운데 23개 거점을 차례로 가동 중단했다. 미국 공장 7곳이 포함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은 높아져. 반면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일본 기업은 20%에 그쳤다. 니케이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중국 현지 공장의 76%가 생산 중지 상태였다며 현재는 80%의 현지 공장이 정상 가동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의 71%가 현지 공장의 일부 가동 정지라고 답했다. 예컨대 인도에선 정부가 전 지역 외출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파나소닉과 스즈키 등이 조업을 중단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히타치 제작소, 다이킹 공업 등이 현지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올림픽 연기까지 겹쳐 올해 성장률 -2.1에서 0에서 1.3% 예상. 일본 내 생산 공장은 공장 가동 중단과 같은 최악 상황에선 한발 비켜서 있다. 도시바가 일본 내 일부 공장의 가동을 멈추긴 했지만 이는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니케이는 다음 달부터 토요타, 혼다, 스즈키 등이 연이어 일본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라며 일본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를 속단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30일 오후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1866명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토요타는 다음 달 3일부터 약 2주간 규슈의 미야타 공장 등 자국 내 5개 공장의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할 계획이다. 이런 와중에 도쿄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본 기업이 기대했던 자국 내수 시장의 소비 침략 효과도 사라진 상황이다. 아이치 생명경제연구소는 도쿄 올림픽 개최 시 예상한 생산 유발 효과를 감안할 경우 올림픽 연기로 인한 경제 손실은 최대 3조 2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한국인 입국 금지 취할 듯.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한국인 등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관련 내용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관련 질문에 주말에 받았다. 사전에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니까 일본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른바 미주기와 대책으로 공항, 항만 등의 문을 닫아 해외 감염원을 차단한다는 것.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속출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입항을 거부한 이유이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14일 격리, 공항 통제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됐다. 이를 두고 외교부와 청와대는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점에서 아베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 정부가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알려오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때와 다르다. 지금은 어떤 걸 검토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우리도 4월 1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를 실시한다. 그런 큰 틀 속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북 지원에 대해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협조적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며 홍이 없다.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은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0에서 1.3%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경제 지금 폭망이지. 한일 통화 스와프. 지금은 어떻게 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 측강당 강요인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직후였다. 아소 재무상의 관련 발언은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다. 아소 재무상은 실제로 제안이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꼈다. 하지만 과거 한국과의 협상 경험을 소개하면서 일본으로선 아쉬울 게 없다는 취지로 부정적인 심기를 드러냈다. 간담회 말미 기자로부터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에서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아소 재무상은 먼저 지금으로부터 6에서 7년 전의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었다. 6에서 7년 전쯤 일본은행에서 50, 재무성에서 100 정도 남아있었는데 괜찮냐라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것이 확 줄어든 것이다. 그때 진짜로 괜찮냐고 묻자 한국은 빌려가 달라고 말한다면 못 빌릴 것은 없다라고 하더라. 머리를 숙이고 빌려가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자리를 박차고 철수했다. 그게 끝이다. 스와프에 대해 한국과 했었던 일은 그게 마지막이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른다. 기자가 재차 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소는 가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고만 했다. 한국의 공식 요청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뉘앙스였다. 양국이 필요할 때 서로 통화를 교환하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됐다. 이후 외환 시장의 사정과 양국 관계의 주의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2011년 한때는 700억 달러 이상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의 여파로 이후 증액분이 갱신되지 않았고 2013년 7월 두 나라 중앙은행 간 협정이 만료됐다. 아세안 한중일이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체제 속에서